안녕하세요. 김준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1900선을 돌파하면서 결국 V자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주가 폭락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회복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권 상단을 넘긴 상황이고 각국 증시가 연동하고 있어서 단기간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만 몇 번 큰 폭의 출렁거림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V자 반등 이후에 올해 2020년부터 2022년 안에 금융위기가 발발 가능성도 크므로 지금부터는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올 기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가 2000 V자 반등, 경제위기 2차 충격에 대비해라. 이제는 주식 투자에 몰빵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상승장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자, 하락장은 우선 당장은 유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 대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버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회오리가 많은 돈들을 몰아채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돈을 확 움켜줄 수 있을까요? 코스피 회복 주식 투자 전략은 지금 제가 계속 방송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버스 사라고 했나요?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제가 1600, 700 넘어가지고 인버스 사라고 했나요? 거의 박스권 설정하면서 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가지고 악플 달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조심하고 팔라고 했잖아요. 한번 지나간 방송 보세요. 자, 얼마나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몰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알지만 계속 박스권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 상승장 이게 끝까지 지금 1900까지 결과론적으로 올라와서 그렇지 떨어졌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상승장 올라가는 것들은 신중하라고 했고, 제가 인버스는 계속 손절매하거나 사지 말라고, 특히 2곱하기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착각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지금 패망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세요. 제대로 하시고 어떤 걸 투자할 때 손실을 좀 보면 던질 줄도 알아야 돼요. 왜 던질 줄 모릅니까? 계속 끌고 가다가 손실을 크게 보는 거 아니나요?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 지금 1439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무려 1917 단번에 치고 올라왔네요. 자, 여기 중간선이 여기였었잖아요. 이제 나이키 모양에서 이제 사실상 2000 여기가 2000인데 V자형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가 2000 회복, 미, 유럽, 아시아 지수 연동해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900을 찍은 상황에서 뭐 바로 2000까지 갈지 조정했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패턴상으로 급출하게 했기 때문에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00 달성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꼭 동행하십시오. 이 사람들하고 별개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관, 외국인들하고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돈 잃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자, 인버스 계속 매도해 왔잖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럼 매도하셔야죠. 자, 주식 침팬지, 오늘은 침팬지입니다. 잔잔해지면 하반기 이후에 2200선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200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실물 경제의 타격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코스피만 본다면 2200선 올해 안에 회복한다?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 주식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게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얽혀 있어요. 같이 거기가 올라가면 같이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가 회복하더라도 2020년, 2022년 결국 올해부터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3년 안에 경제 위기, W 침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주가 폭락을 몇 달 단기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W 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WDB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복하자마자 바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번에 이 사태에서, 질병 사태에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다른 나라가 실물 경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로 인해서 WDB 생긴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제가 예전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주가 1900에서 2000 이상 유지하다가 1700 내외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600은 모르겠고 1700까지 한번 급추락할 가능성도 뭐 남아 있습니다. 초단기 폭락, 초단기 폭등, V자 회복, 부작용 때문에 이럴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너무 1700을 믿고 그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만시창이가 되면 안 되겠죠. 코스피 2000 윗선에서 주식 투자 금지입니다. 만약 20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평상시가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주식하면 뭐한다? 쪽박 찬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평상시 주식 투자는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사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게 가라앉은 상황이고 실물 경제도 좋은 상황에서 2000이 회복됐다. 그러면 해야죠. 자, 특히 우량주 해야죠.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죠. 배당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제위기, 자, 재폭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버스를 갖다가 당장 이제 1900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물린 분들 지금 당장 던지기에는 좀 애매모하잖아요. 한번 조금 이왕 뭐 가봤자 2000 이제는 정말 도찐개 찜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1800이든 1700이든 한번 조정할 때 1600 괜히 500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 1800이든 좀 조정하게 되면 1700이든 조정하게 되면 던져버리세요. 그 얘기는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으니까. 자, 주식 투자 이걸 반드시 알아라. 별표를 또 크게 칠게요. 저번에 했던 거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자, 외국인 기관 코스피 현물과 선물 매매 여부 확인하고 이해 순응하십시오. 주가 2000선 개별 주식 투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인, 그러니까 기관 외인을 따라다니라 이런 말이에요. 별개로 놀지 마시고 다 네이버만 봐도 나오잖아요. 기관 외인, 자,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 사람들이 이걸 사느냐 어느 걸 파느냐 이걸 보면서 개별 주식이라든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시라 이거예요. 특히 이걸 매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하시라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본인만 사가지고 잃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 유럽 등 주가 연계 판단, 선물지수 반드시 점검하고요. 이해 수능해가지고 여기는 인베스팅 이거 네이버에 쳐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죠. 주가가 V자 반등, 금융위기 전에 인버스는 금지입니다. 이미 V자 반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상 V자 반등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V자가 돼야 W자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가 이제 더 큰 위기가 남아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게 얼마가 걸리든 인내심 갖고 현금 가지고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사태 관망하십시오. 단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타이밍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뚜라미는 자 뭔지 아시겠죠? 주요 국가 실물 경제 타격과 주가 연관성,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셀 텐데 지금 그걸 무마시키면서 지금 유동자금이 워낙 많고 자 주가를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 폭등 상황입니다. 자, 인베스팅 공포지수라고 있어요. VIX 이것도 확인하시고 돌발 변수. 자, 그런데 금융위기 발발했다. 혹시라도 뭐 발발했다는 거 어디가 뭐 선전해가지고 발발했다 이런 말 안 해요. 막 추락하면 발발한 거예요. 한 200~300포인트가 갑자기 추락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귀뚜라미가 안착이 됐음에도 인버스 투자하셔도 돼요. 증권사별 2020년 증시 전망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전반적으로 증권사는요. 좀 신중해라. 지금 상반기는 신중해라. 1900 예측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4월 달에 1950 예측한 곳 한 군데도 없다고요. 상단 박스를 다 지금 1500부터 1800으로 거의 다 설정했어요. 다 틀렸잖아요. 다. 얼마 전에 그것도 3월 말에 예측한 건데. 어찌됐거나 자,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하반기에는 다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팬지 양상과 경제적 충격의 복원 강도에 따라 증시 향방도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상승 하강 기조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 안정적으로 복원이 될 것이다.
NH투자증권 증시는 침팬지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글로벌 소비 부진 여파에 당분간 변동성이 생기고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 지수 상승하나 경기 회복의 둔화 흐름. 한국투자증권 2010년 상반기 기업 이익은 침팬지로 인한 가동 중단, 소비 차질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감소 불가피. 침팬지나 귀뚜라미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는 기업 이익 다시 늘어나가지고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전개될 것이다. 이미 상승세가 지금 전개가 되어버렸죠. 삼성증권 상반기는 침팬지 펀더멘탈 영향으로 확인되며 변동성 연장 예상. 하반기는 누적된 정책 효과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갈 것이다. 여기 1400부터 2000까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미 1900대 올라왔는데 이거 전망이 무의미해졌잖아요. 자, KB증권입니다. 한국 증시는 향후 1년간 정고점 복귀를 시도할 것. 자, 여름이 되면서 확산이 좀 느려지면서 정상적 업무 복귀할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즉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향후 핵심 변수는 선진국 침팬지 확진자 수 둔화 혹은 백신 개발로 백신이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된 것으로 나와 있죠. 전염 차단 여부, 재정부 부양책,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 2000년 1분기 코스피 각국 정책 공조를 통해서 최저를 형성했다. 근데 2분기 때 실물 경제지표와 기업이익 악화 및 추정 하향 조정 단계로 W자형 횡보를 국면할 것이다. W자형 횡보 국면이라는 말은 주가가 못 간다는 건데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미 많이 회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900 회복했다고 해서 무조건 2000으로 간다 100%라는 건 없어요.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2000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미 V자 반등으로 안착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인 거예요. 메리츠증권 각국 경제는 침체 국면 진입. 그러나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침체일 가능성. 하지만 실물 경기 정상화 시 회복速도는 빠를 것이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낮다. 여러분들 축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역전되면 이것이 축구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전문가들이. 야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것이 야구다 그래요. 본인들이 예측을 못해갖고 반대로 가면. 이것이 주식입니다. 누가 그거를 밥까지 먹여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순간순간에 펼쳐지는 그 치열한 싸움 전쟁터에서 본인이 살아남아야죠. 자, 외국인 한국 증시 최악 국면을 벗어났다. 팔자 행렬 진정. 외국인들도 솔직히 물론 선물에서는 많이 샀지만 현물에서는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오늘 처음으로 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팔자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쵸? 자, 물론 팔자가 지금 3월 1주, 4월 1주 해가지고 계속 줄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갖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좀 매수. 즉 외국인들도 이렇게 오히려 뒤늦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돈이 많아요. 개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돈이 많더라도 예를 들어 1억 있다. 그럼 1억 물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자, 내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가지고 있는 돈에 처음에는 100만 원 했다가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500만 원, 2천만 원 막 인버스 2 곱하기 레버리지 이렇게 들어가니 총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 이하로 배팅한단 말이에요. 외인과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은 100전100패입니다. 그 결과 보시면 실질적으로 3월 1일에서 19일 오히려 이때 팔지 말아야 할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이런 것들은 신나게 팔고요. 오히려 4월달 들어와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자 이제 팔아야 할 것들을 좀 사고 있어요. 2 곱하기 삼성전자 자 그나마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좀 먹었겠죠. 그리고 뭐 원유 이런 걸 하질 않나. 코덱스 인버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죠. 자 4월달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손해보더라도 매도를 하고 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요. 자 순매수 상위 종목 해가지고 지금 개인들하고는 차별화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9년 보시면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10종목 보세요. 자, 수익률이 어떠한지.
44, 55, 49, 20 돈을 싹쓸이 해갔네요. 2019년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잖아요. 횡보장세에서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개인들 보세요.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에 7, 11, 16, 30 마이너스 9. 상위 10종목을 봤을 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완전 다른 결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기관 외국인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돼요. 괜히 풍문으로 들었어 해가지고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증시 붐으로 개인 앱 설치 급증. 더군다나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자, 659만에서 749만으로 엄청나게 앱 설치했고요. 남성 56만, 여성 29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시면 20, 30대 정말 많이 했죠. 이렇게 앱 설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건데 결국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외인 코스피 선물 사고 현물 팔았다.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자 선물은 사재끼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현물은 팔아제끼죠. 그런데 올라갈수록 거의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러더니 결국 플러스로 오늘 전환시켰고 자 코스피 지수 개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V자 반등 맞네요. 처음에는 나이키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물론 여기서부터 따지다 많이 V자가 남았는데 여기까지 갈 염려는 없어요. 2000을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V자 반등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5일선, 21선 5일선, 22선 다 꺾어졌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거 내려오죠. 61선. 61선까지 이 61선이 지금 1900이 맞닿고 있어요. 그래서 1900대 오늘 돌파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량 폭발했죠. 자,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달러는 잃어봤자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금 최저 바닥에 1054고 자 제일 높은 게 1217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한 이 정도 1150 진짜 많이 빠진다면 1125 그러면 자 여기 1296까지 치고 올라갔잖아요. 약 1300 잡으면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뭐 위로 올라치고 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만큼 떨어지니까 지금은 좀 내려왔을 때 오늘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1217이네요. 제가 1180에서 1220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좀 많이 매수해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1200 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내려왔을 때 1190 얼마나 아니면 1100 초반 이렇게 매수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손해봐도 조금이고 먹으면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데 금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옛날에 여러분 얘기했죠. 자 여기입니다. 지금 너무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은 막 매수하면 안 돼요. 주가가 1700, 1800하고 지금 1900은 또 다르거든요. 그럼 왜냐면 금융위기가 터져야 이렇게 금은 갈 건데 만약 금융위기 터지지 않으면요 이게 달러처럼 안정적이지 못해요. 얘는 팍 빠집니다. 엄청나게 빠져요. 얘는 잃어봤자 20분의 1인데 얘는 20분의 1이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어요. 몇 %씩. 그러니까 금은 이 시점에 조금 한 번 더 기다리자. 코스피가 많이 빠진 다음에 그때 한번 또 상황을 보자. 물론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금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달러는 매수해도 상관없는데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도록 노력하자. 여기 보시면 선거 이후에 금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13대부터 자 18대까지 쭉 있는데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는 형태가 보이죠. 실질적으로 16대 총선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11 17대 마이너스 16 18대만 3% 올라갔고 자 19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0대 좀 내려왔고 이처럼 계속 총선 오늘은 끝나자마자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 지금 약 한 달간 코스피 지수를 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8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미래에셋 백신 개발 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NH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자, 한국투자증권 하반기 증시 완만한 상승. 삼성증권 2분기 저점 후 U자 반등. 지금 상반기 뭐 잘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그런데 이미 주가는 사실상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전문가들인데 정말 역시 주식은 해봐야 압니다. 역시 축구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입니다. 그래서 주식입니다. 이런 말들 이 사람들을 해야겠네요. 자, KB증권 여름 선진국 업무 복귀
연내 청구점. 자, 연내 청구점까지 예측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 V자 반등, 백신 개발 따라 변동. 자, 하나금융투자 2분기 W자 횡보 국면, 메리츠증권 짧고 굵은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 딱 보니까 몇 군데는 정확하게 지금 1900 상황, 1200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몇 군데는 한 반절 정도는 아직도 하반기 때나 가야 안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끔찍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하나 지금 좋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신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1분기 지났고 2분기, 3분기부터 각국의 실적이 얼마나 악화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실적보다 우선시 여겨지는 게 정치, 경제, 각국의 어떤 상황, 특히 미국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평상시에 노입니다. 노. 실물 경제의 충격이 앞으로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1600 아래로 곤두박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현 상황에서 주가 등락을 이용해서 매도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